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쉐어다이트 회원 여러분, 그리고 IT 담당자 여러분, 보안 담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쉐어다이트 라이브 43번째 방송 엔사이퍼 시큐리티와 함께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새로운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은 안전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엔사이퍼 시큐리티의 김동민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라 오늘 지식을 많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의 웨비나를 준비한 엔사이퍼의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CBDC와 그리고 블록체인의 보안입니다. 소 제목으로는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 장에서는요, 기존의 실물 화폐 발행과 그리고 디지털 화폐 발행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가는요, 약 3년 만에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한때 2,5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갔잖아요. 2,800만 원까지 찍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네. 정말 전 국민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그 뒤로 1년도 안 돼서 뭐 한 300만 원인가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급락이 심하니까 과연 이거를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직도 사실 이 비트코인이 화폐인지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지만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블록체인 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고 말 여지가 없잖아요. 국가가 보증하겠다는데요. 국가가 보증하면 그냥 국가의 기축통화랑 다를 게 없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CBDC라는 용어는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약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발행하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랑 똑같은 거네요. 네, 정확히 1대1로 매칭하는 그런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요. 하나는 페이팔이라는 이제 글로벌 결제 서비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는 보통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페이팔로 외화 거래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으로도 된다? 네, 비트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기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중국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각국에서 이 CBDC를 준비하겠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전부 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자기네 그 위안화 있는데 이제 종이돈을 안 쓰고 디지털 화폐로 통용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아직은 파일럿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그 시작을 제대로 된 그런 경제국가에서 이렇게 큰 단위로 시작한 것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긴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이니 파급력이 크겠네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이 실물 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지폐, 그러니까 실물 화폐들을 발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다른 기능들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조정을 통해서 통화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나 정부에다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뭐 돈의 가치가 너무 올랐다. 그러면 돈을 좀 더 시중에 찍어갖고 풀다든지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하는 거죠. 사실 지금과 같은 뭐 경제 위기 또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많은 이제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경제학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경제학 뭐 아는 내용이 없어서 좀 저희 기술을 말씀드리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도움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담은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카드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정말 쓰죠.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갑이 없어도 또 심지어는 아예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어디를 가서도 결제 다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진짜 지갑이나 카드도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건 정말 편해졌는데 간편결제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 CBDC가 본격적으로
정책화되고 확산이 되게 되면 이런 네.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국가가 주도를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은 지금 뭐 페이 종류들이 네. 현재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 종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19개인데 뭐 어마어마하겠죠. 진짜. 그리고 실예로 이 중에서 지금 선두권에 있는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에 몇 천억을 적자를 보는 것이 사업 목표였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네.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사용자를 늘려서 네. 고객 풀을 만들어 놓고 네. 자기들의 장비나 그런 연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네. 향후에 사업에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왜 그렇게 많이 이런 네. 결제 서비스들을 확장하려고 하는지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왼쪽에 표를 보면요. 아직도 많은 선진국들에서 현금을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놀러 갈 때 현금 환전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거의 결제 못 하신다고 보셔도 될 것 와, 같습니다. 일본은 워낙에 유명하죠. 현금 많이 쓰기로. 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저런 선진국도 유럽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쓰나 봅니다. 네, 이게 2018년도의 데이터이긴 해도 현재에도 현금 없이는 사실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맨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금 그러네요. 사용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결제, 이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면 굳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 하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용카드라는 게 존재하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렇게 편한데 굳이 뭐 디지털 화폐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결제의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격에도 이런 수수료가 다 반영이 돼서 제품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거는 지금 제로페이에서 네. 이 작성한 그런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카드에 비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현저히 낮추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뭐 벤사, 피지사의 시설이나 네. 망을 사용하는 수수료로, 그리고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을 제공해준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아, 하긴 이게 내 외상 결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다음 달에 지불하니까. 네, 당연히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수수료가 거의 없다라는 제로페이와 같은 이 간편 결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형태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은행 간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누군가는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계좌이체 방식이거든요. 네. 지금 신용카드의 국내 결제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네. 약 1에서 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의 경우에는요. 환전 수수료와 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두 가지 카드의 수수료를 모두 더한 금액이 네. 수수료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 쓰는 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얼마만큼이 이제 가산되어서 돌아올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보통 환전을 해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해서 이제 지불을 많이 하게 되죠.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게 되면 굳이 이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네.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사용자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사용자를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또 가두어둘 수 있으면 네. 여기에 어떤 이제 테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떤 경제 헤게모니, 그 세력 싸움 이런 것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을 정말 많이 확보한 그런 기업이 예를 들어 좀 우리 돈 좀 더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수수료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네. 고객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그거에 대한 출발이 CBDC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라고 보셔도 사실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픈 뱅킹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요. 그 국내 은행 간에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50원 이하의 수수료를 부담을 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의 은행 간에는 아, 이거는 비싸지. 예, 최소 1,000원, 네. 많게는 25,000원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네. 네. 이런 환경에서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충분히 유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해외 여행 시에도 우리가 간편 결제 그냥 서비스 그대로 들고 가서 쓰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네. 가맹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돈을 보내기 위해선 여러 그 나라의 시스템들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분명히 많은 수수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런 모든 간편 결제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요,
갑자기 본것 같다. 네. 페이스북에서 네.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코인은요, 달러화에 고정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주요 국가에 대해서만 나왔는데요. 네. 국가에서 약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도는 2억 6천만 명, 미국은 1억 8천만 명, 네. 필리핀은 7천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잠재 사용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다 이 리브라 코인의 사용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기능 하나만 활성화시켜 줄 거. 전통적인 지불 결제의 경우에는요, 네.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은행 또는 카드사의 네. 중앙 원장에 지불 결제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그래야만 트랜잭션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에는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분산 원장을 통해서 너무도 간편하게 지불 결제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수수료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요, 미국의 의회는 리브라의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서비스를 아예 중지시켰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발표는 했는데 네. 못 쓰는 거예요? 네, 지금? 리브라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됐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미국의 의회에서 네. 상원, 하원에서 모두 다 동의해서 이런 이제 중지에 대한 안들이 다 가결이 되었는데요. 아니 왜? 시민 왜 미국 의회는 분명히 이런 서비스들이 또 매출이 늘어나면 네. 당연히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얻는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볼게요. 네.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종류의 화폐가 있습니다. 네. 달러화,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매각하여 네. 이 세 가지 화폐 중 하나로 네. 바꾸어야만 합니다. 네. 최근에 물론 이제 달러가 약세인 걸 좀 감안하더라도 달러지. 네, 아마 대부분은 다 달러화를 선택할 네,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달러지. 왜 그럴까요? 글로벌 기축 통화하면 달러라고 네, 인지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는 모두가 인정하는 네. 세계의 기축 통화이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달러화는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겠지 뭐.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달러는 언제부터 기축 통화가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 네,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예, 2차 세계대전까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찍었는데?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세계의 최강국은 영국이었고요. 그래서 맞아. 세계의 기축 통화는 파운드화였습니다. 네. 아.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지위가 많이 약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세상이었죠 그때는. 네, 파운드화가 더 이상 기축 통화로서 의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축 통화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네. 새롭게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이제 미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지정하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화를 나 기축 통화 할래. 네.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거잖아요. 우리나라 빼고는 아무도 인정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미국은 그때 당시 사실 지금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었거든요. 네.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네. 미국의 달러화를 자기들이 금을 보유한 만큼만 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금이요? 금을 몇 톤을 갖다 놓고 네. 요만큼만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만큼만 발행하겠다. 그래서 금을 더 사들이면 그때 네. 달러를 발행하고 또 금을 만약에 네. 매각하거나 하면 달러를 회수하고 네, 그 유통량을 금에 연동해서 유지하겠다. 그리고 누구든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로 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네. 근본위의 제도라는 것이고요.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축통화로 지정이 되고 나서 네. 60년대부터 미국은 세계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전 세계에다가 군대를 파견하고 원조를 막 퍼부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달러가 풀리자 이제 선진국들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쟤네 막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저거다가 라는 생각이 같이 들죠. 떨어지면 휴지 조각 되고 우리의 금의 가치도 같이 떨어질 네. 테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달러 가지고 가서 금으로 바꿔줘 라고 했는데 네. 나 금 없어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미안한데 나 이제 금 없어 못 해줘 라고 했어요. 네. 이미 미국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것도 네.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0개국 강대국이 가서 네. 그것들을 인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뭐야? 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네. 처음에는 그 화폐를 정확히 바꿔줄 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네. 현물을 네.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최강대국이 되고 이미 달러가 많이 풀려버리자 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됐어요. 어. 달러를 많이 푼 것 자체, 네. 경제력으로 어. 패권을 차지한 것 자체가 이미 네. 기축통화의 가장 큰 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대세가 너무 넘어가서 뒤집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네. 거네요. 아. 만약에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를 마음껏 발행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화 가지고 나가서 막 써도 되고 계속 네. 부채 만들어도 되고 네, 네, 계속 네. 적자 경제 유지해도 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냥 계속 중앙은행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저거 뭐 건물 사고 싶은데 뭐 10억이래. 그럼 10억 찍어. 그렇게 그렇죠. 사면 되는 거니까. 네.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화폐가 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손쉽게 사용되고 아, 네, 네. 또 발행량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으면 당연히 기축통화가 또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네. 기축통화의 위상을 네. 한낱 사기업이 감히 위협을 해? 라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네. 너네 하지 마.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달러를 보유한 만큼만 네. 달러화에 연동해서 발행하겠다고 하고서 네. 나중에 이게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면 그러면 또 입싹 바꾸고 네. 아까 근본이 그것처럼요? 네. 아. 나 없는데 못 돌려줘라고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전에는 1대1이었는데 이제부터는 1리브라에 2달러야? 이래버릴 수 네, 있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기업이 국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네.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저희가 영화에서도 봤었던 스카이넷 네, 뭐. 네,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전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걸 하려고 했었구나. 네. 똑똑한 아저씨네요. 그래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과 네. 미 의회가 안 할 수밖에 없겠네. 자국의 대표 기업한테 브레이크 걸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국가의 어떻게 보면 주권을 위협하는 네.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사진은요, 오. 베네수엘라에서 화폐 가치가 대폭락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네, 네. 물론 많이 올라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한참 네. 화제가 됐었죠. 이때 자국의 화폐가 말 그대로 정말 종이 조각으로 그냥 쓰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종이 접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어이없겠다. 이때 당시에 네.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게임하고 있는 거네요? 네, 게임 아이템 공장입니다. 이 자동으로 오토 돌려갖고, 네. 네, 중간중간 물론 뭐 만져주긴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네. 하루 종일 사냥터를 돌고서 네. 아이템의 판매 대가를 네.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예. 자기네 화폐가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렸으니까 자기네 달러로 자기네 화폐로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밥도 못 사 거네요. 먹습니다. 밥 한 그릇에 막 200만 원 막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자국 화폐보다 네. 게임에서 받는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훨씬 가치가 높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 화폐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네.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야, 오늘 저기 보안 세미나인데요. 저희 잠깐 경제학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야 앞으로 설명드릴 것들이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10월 12일에 네. 얼마 전이죠. 얼마 안 됐어요. 중국 정부는 선전 시민, 선전이 굉장히 IT가 발달된 그런 도시인데요. 네. 선전 시민 중에 5만 명을 베타 테스트로 뽑아가지고요. 네. 여기다가 인당 200위안, 약 이제 한 3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네. DCEP는 중국의 CBDC에 별도로 이제 네이밍한 그런 약자입니다. 네네. CBDC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자들은 이 전자화폐를 통해서 가맹점에서 물건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파일럿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오픈을 해줬어요. 이 도시에서?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 나라들에서 네.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정책을 막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진도가 빠른 편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2011년 시범사업 추진을 뭐 어느 정도는 발표하고 있었는데 다 공식화시키고 네. 거기에 대한 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감 때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한다. 준비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CBDC 발행은요, 모든 나라에게 경종을 올려줬어요. 네. 왜냐면요, 이 사진 보시면요, 네. 중국에서는 최근에 1대1로, 그러니까는 신실크로드라는 전략을, 네. 그래서 이 경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를 싹 다 하나의 경제 벨트로 묶어가지고 네. 여기에 있는 경제권을 장악하면 당연히 최강 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경제권에 들어오면 그냥 같은 나라로 인정해도 크게 다르지 네. 않을 거니까. 일단 자유경제, 자유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경제에 어떻게 보면 편입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겠죠. 그런 벨트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하지만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한 것이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차관, 네. 차관을 통한 투자였었는데요. 네. 여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 차관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투자했다고 네. 하던데. 일부 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싹 다 선언해버렸어요. 우리 그 돈 못 갚겠어. 아. 예. 내 전 정부에서 어떤 뭐가 네. 유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못 갚아, 안 갚아. 라고 배째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뭐 거기다 대고 강제로 뭐 군사를 동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돈을 단순히 빌려주는 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더라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아예 인프라를 깔아주고 나아가서는 아예 그냥 손쉽게 위안화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리면 분명히 우리 경제에 편입이 될 것이다. 종속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건 이제 정답이 아니니까 네. 그냥 아예 우리랑 똑같은 위안화 써 그냥. 그럼 어쨌든 너네는 좋든 싫든 나중에 우리 위안화를 쓰니까 네. 너네가 쓰는 너네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경제적 가치는 다 우리께 될 거야. 네. 그렇게 보전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위안화 지폐를 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거는 명동에서 알리페이 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네. 이건 100병원의 화면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포장마차에도 이제는 이렇게 네. QR코드 같은 거 해놓고 그걸로 결제하라고 한다면서요. 네, 중국은 노점상도 다 그러니까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현금 이거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거 분간도 안 되니까 굳이 안 합니다. 네.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 다 띄워넣고 바로 QR코드 그냥, 간편 결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알리페이와 같은 시스템은 모두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낱 기업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은행들 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은행도 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은행도 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금융위기 때. 기업을 어떻게 100% 믿습니까? 네, 못 믿지. 네. 그래서 외국의 한낱 인터넷 회사의 DB에 내 금전의 가치가 그냥 숫자로 적혀 있을 뿐이에요.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거 해킹 당하면 네. 거기 뭐 예를 들어 알리페이 그 계좌에 내 돈 예를 들어 1억이 있었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100원이 돼버려도 항의할 데도 없고 네.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더 무서운 건요. 해킹이 아닙니다. 그럼요. 알리페이 오너가 네. 이거 이제부터 제로야 라고 오? 선언해버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몰라 배째 네, 잃어버리면 안 줘. 오 그러면 진짜 큰일 나겠네. 네. 그게 내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해킹보다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렇다면 디지털의 방법으로 해서 이런 페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산을 시키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아주 취약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물건을 만약에 이제 상점에서 잡아 들고서 실물 화폐, 그러니까 지폐를 건넬 경우에는요, 이렇게 거래가 완료되면 내 손에는 지폐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가는 거니까. 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디지털 화폐의 경우에는요, 디지털 데이터를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되고 나서도 네. 내 휴대폰에 화폐를 남겨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갑에 10,000원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요. 오. 심지어는 은행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ATM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네. 잔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또 네. 시시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 은행의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 트랜잭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네. 누락되거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실컷 깔아놨는데 시스템 깔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예, 되죠. 누가 갑자기 나는 10억 들고 있어 라고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내 10억 내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이 우리가 기존에는 단순히 코인
암호화폐로만 알고 있는데 네. 블록체인이 가진 기술적인 장점은요. 위조 방지, 변조 방지, 그리고 부인의 방지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면 내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 1,000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돈을 나에게 준 사람은 홍길동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이 블록체인의 원장에 네. 분산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각 블록은 서로 이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네네. 계속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서 하나를 위조한다고 해도 다른 것들의 그 증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누구도 51%의 노드를 모두 장악하지 않는 한은 한 번 쓰여진 송금 기록은 조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작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 중에서도 조작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편하게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결제를 위해서 이제 네. 단말기만 설치를 하면 정말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에 이런 안전한 지불 결제 시스템을 확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없죠? 블록체인 결제 네. 단말기는 없죠 아직? 아직 화폐로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특근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네. 덜 되어서 네. 지금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법에서 막지만 않으면 아마 바로 치고 나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하긴 페이팔처럼 이렇게 이미 거래를 인정을 한 곳도 있으니까 네. 기술적으로 준비는 다 됐다고 보고 네. 하지만 법적인 규제가 제일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CBDC를 하면 하는 거지 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야 돼? 라는 아. 궁금증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준비해놨는데 타이밍 좋게 중국이 먼저 발표한 거? 사실 그것도 물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다 그렇듯이요. 완전히 새로운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완전히 없던 기술이잖아요. 네, 완전히 없던 그 기술과 체계에서는 네. 이 장점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파일럿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도출해낼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 기술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개의 그 메인넷을 연결하는 릴레이 노드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릴레이 노드를 통해서 달러화 기반의 CBDC와 유로화 기반의 CBDC, 원화 기반의 CBDC가 모두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메인넷에 네, 하나의 메인넷처럼 물려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화 기반의 CBDC가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네.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시점에서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의 주권을 뺏기지 않고서 빠르게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이제 제 바람도 좀 섞여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이제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준비하면요. 원화 기반의 CBDC가 네. 세계에 보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그게 꿈이 아닌 거죠. 네.